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오늘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앞두고 사실 뭐 역사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또 상승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네, 일단 뭐 추석 이 앞두고 저도 이제 굉장히 그동안 며칠 동안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예. 추석 앞두면 지수가 밀린다는데 보유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뭐 그렇다고 막 하락이 한 8, 90%? 뭐 상승이 10% 비중은 아니에요. 네. 6대 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긴 연휴를 앞두고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며칠 쉬는 겁니다. 네, 아. 월요일, 화요일 좀 휴장을 하는 거고 예. 시장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긴 연휴를 앞두고 뭐 현금화를 하면 그 연휴 동안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네. 뭐 꼭 현금화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또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은요,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제 공략주였죠. 동진 그렇죠. 세미캠의 매수세가 확 붙었습니다. 확실히 요새 반도체를 얘기해 주시는데 외국인의 수급도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얘기하실 부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에 일부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다른 업종, 다른 기업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반도체 IT를 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들어와야지만 좀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붙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재미있게 움직이기보다는요. 네.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이 오히려 강하다. 오. 동진 세미캠 혹은 테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스포하지 반도체 마세요, 진짜. 소부장들도 그러한 면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참지 못하고 스포를 한 김태성 팀장님이고요. 자, 기관의 흐름은 오늘 현대중공업하고 항공 관련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을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럼 바로 1라운드를 통해서 자, 외인 대 기관 탑픽 종목끼리의 승부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OCI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이마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연관성은 없어요. 네, 없지만 두 기업 모두 최근 들어보면 사실 이제 두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작년, 재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기업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뭐냐면 주린이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주식을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이라면 OCI와 이마트 2년 전, 3년 전 주가는 고점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OCI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작년 3, 4분기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기업 모두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OCI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좀 길게 봐보시면 되게 충격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뭐 OCI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대비 7, 80%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인 네. 거거든요. 그만큼 그동안은 좋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업체와 마트계의 태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OCI와 이마트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마트가 이겼네요. 마트계의 태양, 그죠? 네. 이마트를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추석 명절을 좀 기분을 내기가 조금은 어려운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제 뭐 차례도 지내고 그러다 보면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 또 이 기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SSG닷컴이겠죠. 제가 세 줄에도 써놨는데 네. 그만큼 지금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이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외형 성장을 지금 갖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커머스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은 이 정책들을 펼친 이마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스타벅스 지분 재평가가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부진한 2분기를 좀 겪었는데 그 지지부진한 흐름 그 이상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의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마트의 가격 전략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차트도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네. 내리지도 않았던 이마트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천천히 매수를 해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20만 원 그 이상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이마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22만 원의 목표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대신에 손절가 기온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최근에 전 저점 박스권의 하단인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안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서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이마트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연휴를 앞둬서 그런가요? 그렇죠. 기분 탓인가요? 네, 이제 조금만 더 네. 집중해서 집중해서 일을 하면 이제 네. 또 며칠 쉬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2라운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종목 열어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서전 기전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 워익 IPS를 사왔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연관성 없는 종목들로만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저도 연관성 있는 기업을 급한 찾아보려 마음에.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수고파이터지 않습니까? 예. 기관과 외국인이 사지 않는 기업을 또 드릴 수가 없어서 자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서전 기전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뭐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 혹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지난해 보여줬던 강한 상승세만큼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을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래 이렇게 좀 변동성 없이 움직였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한번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또 심취해 있는 나머지 또다시 또 그렇게 움직일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원래 그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천천히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호흡을 보기보다는 조금 길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의 종목군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세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은연중에 또 스포를 한 김재성 팀장님이죠. 바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전 기전과 원익 IPS 승자는요. 역시나 원익 IPS가 승리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도 제가 동진세임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늘 또 원익 IPS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국산화 수혜 관련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 잡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이제 지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부품, 많은 재료들을 우리나라 제품 국산화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성과가 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테스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올해 하반기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원익 IPS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자, 디램만 하는 것도 이제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또 낸드 플래시만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뭐냐면 메모리만 하는 것도 문제, 비메모리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다수의 기업들이 디램도 하는 게 좋고 메모리도 하는 것이 좋고 비메모리도 하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관심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램에도 낸드에도 비메모리에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원익 IPS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또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좋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제 하단에 보면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증설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바 원익 IPS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정말 다 하고 있고요. 자, 정말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익 IPS도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많이 오르지 못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이러한 위치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후발주자가 저는 원익 IP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종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 고점 박스권이 6만 원. 대신 6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밀렸을 때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전고점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목표가 6만 원이고요. 손절가 4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와 2라운드 수급을 통해서 종목의 대결을 붙여봤고요. 자, 이제 3라운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공략주는 쇼박스입니다. 네, 사실 그렇게 막 시장이 핫한 지금 이슈, 핫한 중심에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예.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요일적으로 금요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고 또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또 심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에 관망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만약 한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쇼박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긴 연휴 동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극장가를 다시 한번 또 찾을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너무 무서워서 못 찾은 반면에 이제는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있고 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극장가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극장가보다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OTT 콘텐츠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에 지금 영화 산업 OTT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네. 영화 산업, 영화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휴 동안 또 이제 OTT를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그에 따른 수혜를 저는 이번 연휴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목적을 두고 쇼박스를 매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히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일단은 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쇼박스가 좋지 않다라고는 아닙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쇼박스를 제외하고라도 장기적으로 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쇼박스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의 투자 포인트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쇼박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4,105원인데요. 4,1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4,500원이라는 이 매물대가 좀 문제이긴 하나 네. 4,500원이 돌파 시에는 충분히 5,000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약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3,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렸는데요. 3,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손절가는 3,500원이고요. 목표가는 5,000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